그러니까 국가의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뭐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이제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경제 발전 모델의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대한민국인데 예.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관주도의 경제가 있었어요. 그 국가 정책적 어젠다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은 뭐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적 자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이윤이 생겼을 때 네. 이거를 어떻게 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이게 그렇게 나는 불경스러운 논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진짜로 이게 뭐 이거 말에 우리 뭐 맞습니다. 사문단적 되는 건가 그러면 네, 뭐 영링 이런 거 아니고 네. 또 그런 건 충분히,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떠한 이러한 그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서의 노동자의 권리, 지역사회 부담, 국민경제의 기여, 조세 형평성까지 함께 논의되는 측면으로의 어떤 커다란 논의들이 필요하겠다. 그러하면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보실 수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할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저희가 뭐 이거를 궁리해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그냥 이제 세간의 네, 이제 예, 언론이라든가 여러 맞습니다. 또뭐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냥 저기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를 네. 통해 갖고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계세요. 그거 읽기도 지금 뭐 바쁠 정도로 다양한 관점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만큼 이게 국민적 관심사고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먼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횡재세.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I 그 대전환기의 어떤 그 특이점 현상이 단기간 안에 발생을 함으로써 아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 네, 가격도 네. 10몇만 원대에서 그럼 10만 원대까지 폭등해서 폭등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살 수가 없네. 예. 컴퓨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들이. 그래갖고 이게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거의 뭐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길목이 잘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았다, 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AI의 특수화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서 반도체나 이런 거는 독점적 시장 구조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익을 그대로 다 인정을 그러니까 가져가게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뭐랄까 좀 뭐 일종의 뭐 초과 이윤 공유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세금 문제의 관점에서 조금 문제 뭐 좀 받아낼 것이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물려 갖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네. 세액공제가 이제 투자 규모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 확대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생산이 이게 유지가 돼야지 그게 뭐 핵심인 한국도 거죠. 무슨 뭐 일자리가 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대한 이윤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뭐 양질의 일자리가 뭐 늘어났다 이런 언론 보도는 저는 못 봤는데 못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로 이렇게 뭐 날카롭게 얘기하는 그런 뭐 미디어도 별로 없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상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모든 대기업 재벌 대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뭐 중소기업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상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 관계가 상당히 좀 뭐 불투명하고 난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 초과 이윤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제 산업 전환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논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산업 전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노동에 대한 지원, 교육 지원을 한다든가 뭐 청년에 대한 기술 교육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입니다. 성과 공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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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생산성의 증가 이익이 특정 주주나 쉽게 말하면 이 소유주들에게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그 뭐 노동자들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 저변의 국가적인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 하다못해 그 앞에서 뭐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로만 낙수 효과가 아니고 이게 조금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어떤 이런 뭐랄까 공유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AI 대전환기와 맞물려 갖고 앞으로 심도 있게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저희도 요새 경실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그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은 예.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로 계속되는 얘기지만 이게 단순한 어떤 뭐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를 넘어서서 뭐 노동 문제라든가 조세 정책 불평등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방식까지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장 민주주의, 시장 민주주의까지도 경제 고민할 수 민주화.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음. 이게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미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이게 네. 진짜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이 시간에도 특정 기업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나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사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노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일부 어느 쪽에 뭐 공감하는 분, 동의하는 분, 반대하는 분, 뭐 양쪽을 다 비판적으로 보는 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게 매일매일 뉴스에 흘러 넘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초유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관심을 드러낼 정도로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특정 기업의 이 성장의 저변에 깔려 있던 여러 가지 배경 요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국가나 이제 국민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이 성장의 성과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조금 뭐 분배가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있기까지 사실은 국가 자원의 지원이라든가 또 많았죠. 제도적인 지원도 있고 실제 물리적인 지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공공적으로 좀 재분배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초과 이윤이 앞으로 뭐 세상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떴다 방식으로 막 시끄럽게 했다가 또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 구조를 좀 그 이번 기회에 좀 합의나 수기 과정을 좀 가져가면서 이걸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국민적인 정서나 공감대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뭐 노사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뭐 오해 없이 뭐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저희도 오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긴급조정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노동자 권리를 이렇게 약화시킨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압박을 막 받는 거죠. 그럼 그런다 해가지고 그 막대한 이유를 노노 갈등 또 이런 거 보면 그것도 또 좀 그래요. 좀 보면은 노노 일어나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노총에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냥 그렇게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지만 또 아는 시각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결론이 상당히 그 추상적이고 두루뭉술이 해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막대한 초과 요인이 발생할 때 사회적으로 국가 경제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시민 사회의 그 합의를 이끌어가는 담론회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재벌 총수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 총수들이 예. 좀 본인들은 평소에는 여러 가지 뭐 ESG 경영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네. 유독 이번 지금 반도체 초과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약간 CEO들 특히 총수들이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뭐 ESG 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익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아니죠. 이런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재벌 총수 사실은 재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하고 있는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방안 같은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게 갈등이 흘러가는 대로만 보고 있고 모른다 뭐 이렇게 되면 물론 민감한 문제니까 얘기하기가 좀 꺼림직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10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기업들의 어떤 재벌 총수들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책임 경영 얘기하고 뭐 이랬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고 또 뭐 반영이 될 충분한 의미가 있는 얘기면 반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시도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